반갑습니다. 지금 투자를 어느 나라에 하고 싶다고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맞나요? 맞습니다. 예. 품목은 뭘로 갑니까? 파프리카. 파프리카에. 네. 왜 이걸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생산해가 얘가 어디 가서 돈을 만들 거냐요. 자, 인도네시아는 물론하죠. 네. 자, 여기서 출발해서 돈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 돈이 있어요? 싱가폴. 싱가포르야. 네. 말레이시아. 그다음 조금 먼 데는 두바이, UAE, 예? 아랍에미리트, UAE. 예. 아랍 가기. 야, 너무 멀어서 관계 없나요? 여기 가서 돈으로 밖에 오겠죠. 예. 지금 우리가 그 나라에서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를 보죠? 성공률이.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고. 예. 변수가 예. 대한민국 사계절이 있어가 우기가 그리 안 많아요. 연중 강수량. 강수량이 한 번씩 하면 며칠 오냐? 작물은 뿌리와 잎을 가지고 자라요. 식물은 자, 이 두 개 잎과 뿌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나라의 이 식물이 자랐을 때 어떤 영향으로 자라서 내한테 돈을 가져올 거거든요. 이 작물이. 그러면 돈 벌 것까지 계산이 다 됐는데 단가까지 다 됐죠.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인도네시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 작물이 파프리카가 하우스에 자라냐 아니면 노지에 자라나. 이건 비를 만다 소리고 이는 비를 안 만다 소리거든요. 하우스에서. 하우스 자란다. 그럼 노지는 빼고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 나라에서 재배력이 지금 하우스에 재배한다는 거죠. 네. 네. 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지는 없다. 하우스에 재배. 그러면 하우스에 재배되면 그 나라의 실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나라의 기술력, 식물 재배력 매뉴얼.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재배되는 종을 재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본과 기술력밖에 없거든요. 그 나라의 땅을 활용하는 거고. 싱가포르에까지 가는데 시장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 걸 가져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양을 돈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시장이 확보됐다면 질 좋은 상품이거든요. 소비자가 원하는 질 좋은 품질 좋은 상품이래요. 좋은 순간 뭐 그냥 좋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가져가느냐가 문제지 여기에서 굳이 노동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자본가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의 금리를 보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놔줘서 세금을 이윤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니한테 돈 줬다 문자 보내주고 이윤을 받아 먹으래요. 갚을 땐 돈 가져와야 돼. 세상이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의 노동은 경제적 값어치를 가져올 건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에 좋은 상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파프리카가 제일 많은 데 어디예요?
중국이 일본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가서 기술을 가르쳐야 돈을 벌어 가야지 왜 굳이 가서 싱가포르에서 땅을 파야 돼요? 실패를 하면서 땅을 파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 실패하는 돈으로 네덜란드에 가서 상품을 만들어 놓는 게 더 경제적이다. 싱가포르에 가서 땅을 파고 있어 삽질해가지고 자연재해도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사가지고 들고 와서 돈을 까먹어도 하우스 짓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내를 인지도 올리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랍은 가져갔을 때 여기에서는 더 싸게 만든 제품이거든요. 저가의 저비용. 여기에서 만든 거는 저비용밖에 없네. 저비용 기술력 개발해야 되거든요. 자, 네덜란드에 가면 여기에는 이미 기술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상품 질만 바꿔가면 돼요. 상품 질만. 그러면 개발해야 되는 개발비가 더 적게 들죠. 기술력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품질 향상만 기술력에 품질 향상만 올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갈 거냐 여기에서 갈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과거에 유태인은 유통을 했다면 지금의 유태인들은 자본을 돈 빌리는 돈 장사래요. 왜요? 그러면 우리가 30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개발에서 이용까지 너무 프로테이지가 만들어놔요. 저비용은 가능한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뒤에가 리스크가 너무 큰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이걸 가겠다면 우리 자체의 기술력이 얼마나 있나.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노하우, 뭔가를 우리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살을 붙여서 할 건데 우리 것이 땅이 있다든지 뭔가 있다든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건 상대적으로 가상 시나리오라면 이거는 좀 불리하다. 가상 시나리오. 꿈속에 12칸 기아집을 지었다가 몇 번 한다 그랬죠? 3칸 집을 지었다가 12칸 기아집을 지었다가 그죠? 그런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의 우리의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꿈으로서 끝날 거냐 희망으로 끝날 거냐 이윤을 남길 거냐 이게 내가 정말 잘하는 장사라면 돈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리스크를 최고 줄이면 이게 제일 많아요. 자체 노하우도 쌓이고. 근데 그래서 이걸 갈 거지 결정하는 게 제일 좋겠다. 선택은. 그 다음에 파프리카라는 종은 이 나라의 기후가 우리가 몇 도에 재배할 거냐. 그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그 산이 많아요, 섬이 많아요. 섬도 많고 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섬도 많고 산도 많은 것 같으면 도둑놈이 득실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도둑이 없어요.
거짓말하고 나가면 바다예요. 이틀만 하면 하루에 한 바퀴 돌 수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섬이 많으면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도둑이 많고 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섬이 됐기 때문에 섬에 있는 사람들 거짓말 안 해요. 육지에서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바깥이 있거든요. 여기 경계점에서 경상도에서 경북이 남아있고 경북에서는 뭐 전북이 남아있고 충북이 다 남아있어요. 갈 길이 없대요. 막다른 길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지만 섬과 섬이 많으면 떼강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단점이 국가에서 통제가 안 돼요. 그 섬에 법이 있고 섬에 규칙과 규율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죠? 섬의 규칙과 규율이 따로 생겨요. 그건 섬이 한 개만 있으면 제일 좋을 건데 지금 불리한 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장점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인적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다. 그럼 우리는 가서 섬에 가서 농사 지을 거냐? 아니면 뭐 지구상의 전체는 섬이다마는 그래도 육지 대륙 큰 데 할 거냐? 이 차이거든요. 섬하고 육지 어느 쪽입니까? 그래도 육지라고 봐도 망할까? 뭐 크든 작든 이건 달라요. 전체가 다 섬나라거든요. 그 섬나라인데 개수가 작은 데 가면 예. 섬이고 큰 데 가면 육지로 봐야 되는데 예, 그게 육지입니다. 육지예요. 잡아서. 그나마 좀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다. 이게 뭐 도둑놈은 적다는 거지. 네. 도둑놈 떼강도를 만날 일은 적다. 육지는 그래도 교통이 발달돼 있고 뛰어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요건 도둑 잡기 좋은 동네인데 여기에서 열이 가는 거는 비행기로 가요, 배로 가요, 뭐로 가요? 배로도 가능하고 비행기로도 가능하고. 주로 배로, 농산물은 배로. 배로 갑니다. 배로 운송을 할 때 몇 개월이 걸려요? 4일에서 5일 정도. 요건 진짜 좋네. 네. 그런데 인허가는 어렵진 않고 돼 있고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역하고 이제 잔류농약 검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통과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체에서 검사해서 네. 그럼 싱가포르 시장에까지 가는 싱가포르 가서 또 시장 조사하잖아요. 네, 뭐 저희가 이제 선택하는 방법은 거기에 도매상들을 접촉해서 걔들이 오더를 주면 이제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일은 내가 1차적인 뒤에서 우리가 택배를 인터넷 판매는 내가 주가 되거든. 소비자 1대1 관계인데 거기서 중간 과정이 많을수록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변수를 최대한 줄입니다. 그래서 운송은 뭐 한 4일에서 5일이면 큰 변수가 없는데 이걸로 가지고는 뭐 험잡을 건 아니고요.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온기에서 고온기로 가는 것 같으면 이것도 좋은 시설이 필요. 예. 적도 통과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시장에서 상장이 되죠. 상장 중에 좋은 거는 중매인하고 유통 상황은 두 가지 달라요. 공판장의 중매인은 사들이는 기고, 그런데 시장에 유통을 하는 분은 그거는 유통 상이거든요. 그럼 상해를 갈 거예요? 공판장을 들어갈 거예요? 거의 상해가 중매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공판장 상장이 아니고, 네. 요거는 시장 시장 상해에 들어가는 게 이거는 1대1 관계거든요. 시장 사장하고 내하고 1대1 관계. 그러면 거리는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호의 그게 서로의 뭐입니까 정보를 오픈해서 서로 상생하자는 장점이 있잖아요. 어느 시기에 가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연중 가격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없고 이제 저희가 찾아본 데는 한 14군데 업체를 찾았고 연중. 그 시장의 그 소비 성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격 변동 1월 달에 12월까지 가격의 개파를 잡아야 된다. 사실 저희가 소매 시장을 다 조사해 본지는 않았는데 그 사이트 통해서 해본 거는 그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는 4,000원에서 6,000원 이렇게 오르고 6월 달에서 12월 달까지는 6,000원에서 4,000원 내려가고 뭐 그런 패턴이 한 3년 정도는 반복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 킬로당 단가다 그죠? 네. 예. A급 기준. 비품은 B품은 2,000원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근데 B품을 저희가 수출할 생각은 B품은 내수 시장으로 아마 돌려질 겁니다. 내수 시장 단가는 얼마죠? 그게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킬로당 단가 1인 되면 평당 우리나라에서 뭐 80kg당 네덜란드 120kg 샀거든요. 평당. 예. 평당 예. 그 정도 이야기는 듣고 있죠. 예. 그 네덜란드 수준까지는 못 갈 거고 그 나라에서 지금 아마 그 나라의 환경을 그래 면밀히 파악 못하면 이게 넉넉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그 나라에서는 1년에 몇 번 파죠? 정시가든가 파종은? 한 번 하다 한 번. 1년에 한 네. 번. 몇 월달에 심어요? 그게 이제 1월 달에 심어서 3월 달에 심어서 2월까지 네,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 예? 3월 달에서 심어서 2월 달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르바란이라고 명절이 있는데 3월 정식에서 6월달까지야. 2월 내년 2월 그러니까 다음 다음 2월 2월까지. 네, 11개월을 키우시더라고요. 3월에서 2월 내년 2월 다음해 2월 그리고 10월 달 해서 다음에 9월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10월에서 다음에 9월 그러니까 두 번째 타겟이 훨씬 더 많고 그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이 5월달 아니면 6월달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예. 홍수출하가 그때 딱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면 가격이 비싸요, 싸요? 완전 폭락함. 폭락해요. 네. 그러면 3월에 정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시장하고 이제 뭐 저기 싱가포르 시장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10월 달에 심어가 이듬해 9월 달에 소득이 낮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연중은 똑같이 걸어가니까 요거는 네. 커가지고 이것도 이미 달리가 다른 시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미 그게 6월 달이라고 해요. 네. 6월 달이면 얘도 3개월 뒤면 따져. 수학기 들어간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훨씬 더 저희가 보니까 많기는 많더라고요. 두 번째. 10월 달에 심어서 네. 이듬해. 그러니까 그 르바란 때 완전
소비가 홍수출. 많으니까 네. 아, 수출하는 경우가. 그때 소비가 많아서 그렇다. 네. 소비 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 데이터를 봤는데, 그러니까 가루로 수출된 거는 한 몇백 톤 있었는데 생물로 수출된 적은 몇 년 사이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국내 시장이 딸린다 소리잖아요. 국내 시장이 수요. 대략 한 870헥타르를 키우고 있는데, 수요가 네. 부족하네. 품질이 못 따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품질도 안 되고 저장성도 낮아서,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지금 물건이 제대로 된 것도 없고 퀄리티 컨트롤 되는 것도 없고. 그러나 저러나 이거는 이 자체를 예. 우리 저 하더라도 두 개로 또 따로 해야 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50대 50으로 같이 가야 돼. 이것도 50%, 네. 이것도 50% 나눠야 돼. 한 방에 몰빵하기는 안 맞거든. 인력이 쓰거든. 50대 50을 나눠야 돼. 우리 50대 50. 그럼 우리가 재배 면적을 그 초기에 몇 평을 계산합니까? 총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다음은 돈이 되고 안 되고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평 정도 예상하십니까? 처음에는 뭐 그 한 사업 기간 한 5년 정도로 잡았을 때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 3헥타 정도 하우스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5년째. 예, 그러니까 1, 3, 5년짜리, 그러니까 1년차 쪽 1헥타, 2년차, 아니 3년차 1헥타, 5년차 1헥타 이래서 총 3헥타 정도 생각하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음, 처음에는 네. 고급 인력이 들어가야 돼요. 1년 차에. 네. 시장에서는 1년 차에는 고급 인력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소규모야 돼요. 소규모. 이게 제일 문제예요. 다음에는 아무리 늘려도 괜찮아요. 그냥. 이거를 모델로 가기 때문에 이게 1년, 2년을 소규모로 가서 기술 개발이 제일 안정화 중요하거든요. 이걸 안 하고 1획 했다는 이거는 물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부터 작아져 가야 돼요. 1000평보다 작아, 소규모. 1000평보다 작아야 돼요. 500평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최고의 기술자가 먹고 자고 기술 개발해야 돼. 1000평 해놓으면 어디 다 일식이나 도망가. 500평이면 지가 해야 돼. 1차 연도에 최소의 면적을 해라. 그러면 인력 손실이 적고 최고의 기술이 개발된다. 1년 차에 소규모를 해라. 그러면 1년 차에 소규모를 하면서 최고 기술자를 갖다 붙여야 돼. 면적이 늘을 때 기술자 갖다 붙여서 소용이 없어. 여기 모델이 잘못됐기 때문에. 1년 차에 소규모를 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개발해라. 여기서. 그럼 1년 차에 기술이 개발이 안 됐으면 2년 차에는 내나 동일하게. 2년 차에 동일하게. 요것밖에 안 까먹을 거거든요. 3년 차에도 기술이 개발된 데서는 동일하게. 자, 이제 이해가 되네. 이거를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망해요. 우리대로 밀어붙이고 비는 찔찔 오고 하늘이 선택하거든요. 돈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 하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선택하고 감동할 만큼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늘이 감동할 만큼 하늘을 무찌를 정도의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저한테 와가지고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이제 오픈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냥
대충 앉아서 하셔요 하면 본인들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게 생기냐. 그렇죠. 기술을 개발해야 기술을 가진 자만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 농산물이에요. 문해왕께서 갈 수는 없죠. 그러면 그 나라에 하는 거와 내가 하는 거에 추구하는 걸 손쉽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규모가 크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 개발은 뒷전이고. 그럼 소규모로 해야만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그러면 1000평을 500평을 세 등분을 하면 세 등급으로 나누면 네. 우리는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죠. 시험을 3개를 하니까. 그럼 200평 규모를 갖다가 1000평을 갖다 5개 지어놓으면 5개 분류를 하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시작에서는 기술 개발이 중요한 거지 돈 벌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 개발 없이 돈 벌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미지수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기술 개발. 여기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데이터에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술에서는 계속 변수가 있는데 그 나라의 날씨에 따라서 미생물이나 곤충이 밀도가 달라져요. 그게 지금 가가 3년 안에 그 달 찾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몇십 년 만에 한 번 정도 지난해 겨울에 가물어 버리니까 작물이 농사가 안 돼. 그럼 데이터에 그 몇십 년 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저 평생에 한 번도 몰랐더니 그럼 제가 20살 이후에 그러면 나이가 60인데 40년 동안 데이터를 정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출발해가지고 해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우리가 몇 년을 투자하고 빠질 거냐 거기서 진행할 거냐 차이거든요. 기업을 운영할 거냐 그건 돈벌이 목적으로 할 거냐 이 차이거든요. 기업을 운영한다는 크게 보는 거고 돈벌이 목적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치고 빠지면. 그래서는 이거는 다 잃어요. 내 아들이 농사 짓는다 하는 생각이 들면 투자를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을 하면 뼈를 묻을 각오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시작을 하면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치고 빠지겠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돈을 그 단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국익에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다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잘못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돈을 갖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돈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 나라의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오든지 그럼 우리나라에 사든지 그럼 우리나라에 돈이 있고 왔다 갔다 했으면 그거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들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는 한국에서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국가에 도움이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면 가능성이 있다. 신념이 돈독하지 않으면 기회라는 게 기회가 아니고 나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과 불행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냐면 죽을 때까지 개발을 못했으면 불행이고 죽기 전에 개발했으면 성공이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본인한테 더
뼈아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준다고 다가오는 사람은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나한테 뼈아픈 말을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업이라는 거는 좋다 하는 사람하고 사업해가지고 성공한 말을 알아줍니다. 그죠? 지금 이제 이 henry를 성공의 길은 나의 무덤이다. 이 성공의 길은 나의 무덤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배고픔도 이겨야 되고, 역경 다 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때려 죽일 사람 다 잡을 거예요. 성공의 길은 나의 무덤이다. 성공하고 싶은 무덤을 택하는 소리. 그러면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어요. 열정과. 이건 겁나죠. 세상은 같은 동질성을 가진 경쟁자예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왜 돈을 여기서 안 벌겠어요? 우리는 동질성의 경쟁자입니다. 동질성의 경쟁자인데 파프리카는 남을 놓고 동질성의 경쟁해야 돼. 내가 길을 뚫어주면 그 사람이 잘 알아요. 이 동질성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가서 이기려면 기술 개발밖에 없어요. 저를 찾아왔을 때 분명히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거고, 그런데 제가 식물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하기보다 마음을 다져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결정을 하는 순간에 책임도 져야 돼요. 결정에 가면 지금도 이 많은 내용을 알면서 우리는 투자를 했을 거고 시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과 경쟁이 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경쟁이 그 투자를 했을 때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타양살이거든요. 우리나라 타양살이 서름도 많이 겪어야 되고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성공은 나의 무덤이다 생각하고 가는 것 같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가서 규모에서 하면 불리하다. 작은 거는 막을 수 있고 작은 거는 잃을 것이 작은데 큰 것이 해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질성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은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이걸 개발해야만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가 갈망하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한 30 몇 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을 열정을 쏟아도 빠른 길을 택하면 길이 험난할 것이고 기술력을 택하면 기술이 험난하지 않아요.
잃을 것이 적다는 그 기술력을 택하시면 요 기술력을 택하시라. 그러면 기술력이 개발되면 이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기술력은 어디서 먹을 거냐? 내가 삽질을 더 많이 하고 땅을 많이 팔 게 아니고 저변 확대를 해서 우리는 유통 구조를 갖춰라. 자본가가 되는 소리지. 예. 생각이 그렇죠. 똑같습니다. 기술력을 개발해서 네. 공유를 하고 유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것이 나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이 기술력이 개발됐다고 내가 움켜쥐면 잃어요. 그 기술력을 공유하고 유통을 해라. 그리고 시장을 잠식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왕이 돼요. 그 황금으로 바뀌어오겠죠. 여기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매력을 먼저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공감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식물로 넘어가야 돼. 이제는 파프리카가 돼야 돼. 그 이전에는 파프리카가 없습니다. 해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파프리카는 식물입니다. 잎과 뿌리입니다. 얘는 햇볕이 광합성을 적게 하면 웃자람이 생겨요. 광합성이 부족하면 웃자라고 밤이 길어도 웃자람이 생겨요. 그럼 비가 올 때는 비를 더 많이 먹여야만 키가 맞는다는 거예요. 햇빛의 양에 따라서 경쟁을 하는 게 식물입니다. 빛의 양. 그래서 비료가 부족하면 웃자란데 우리는 키가 크면 비료가 많아서 그렇죠. 적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책에서 공부를 하면 식물이 비료가 많으면 키가 크고 비료가 작으면 키가 작다. 그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비료가 중간 정도 적으면 웃자라고, 그거보다 많으면 자기 적정의 키에서 자라요. 그러면 이건 한국의 기준을 보면 12월 31일과 6월 30일, 9월 3월 31일, 9월 30일. 자, 여기에다가 2달씩 더하면 1년 12달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온도가 같다면 이 층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로 그랬죠? 거기 17도에서 28도 정도. 17도에서 28도 같으면 우리나라 여기 그 10월달 날씨 정도 되겠네요. 10월 중순까지 가겠네요. 11월달 안 가겠어요. 10월 말 안 가고 여기서 우리가 10월 중순 날씨예요. 10월 중순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봄에 우리가 그 4월 5월 중순 정도 되고요. 5월 중순 요렇게 되는 날씨예요. 온도 높은 폭은 얼마죠? 높은 건 몇 도예요? 28도 정도 되고. 그럼 여기 폭이 없어요. 요거는 여기에서 9월 중순에서 9월 중순에서 6월 초순 6월 초순 정도 요렇게 폭이에요. 그렇게 요런 폭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겨울에 이 시값이 2.4 플러스 0.3이
왜 간격을 띄나냐면 이거는 농가들이 실수할까 싶어 낮춰놓은 그 이식값은 플러스 0.3 결국 2.7이라는 게 있죠. 예, 예. 그리고 보험가 아래서는 얼마냐면 1.8. 1.8에서 플러스 0.3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폭이 들어가거든요. 1.8에서 예. 플러스 0.3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 더운 우리나라의 계절의 축은 이렇게 되거든요. 예. 1월 15일이 저온, 아, 그렇군요. 예, 7월 15일이 예. 고온. 아, 예, 이거는 뭐냐면 그 24절기에 예. 소환 대한 사이고 이건 대서 소서 예. 소서 대서 사이의 날짜 중심 우리나라의 계절의 축이라는 거죠. 그 나라에서 계절 축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예. 흐리멍텅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이거 아열대 기후 그냥이잖아요. 예. 아열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쪽을 보면 태풍과 우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봄에 건기가 들어있고 우기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럼 그 나라에도 가면 우기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기가 한 5개월 정도. 예. 그래서 이게 요렇게 되다 보니까 요게 반반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상반기에는 우기가 없고 네. 하반기 쪽에 우기가 기울어 있어요. 제가 계산하면. 아, 예. 저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나라에서는 가본 적이 없고 모릅니다. 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 12달에다가 집어이어서 계산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봄에 요때 태풍도 까먹었잖아요. 이렇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좋아요. 그러나 이 다음 단계로 가면 비 오는 단계로 가 있죠. 예. 그럼 온도가 따뜻하다 보니 건기양은 적어요. 우기가 많아요. 예. 여기에서는 건기인데 건기가 없어 우기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딱 잘라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럼 이런 날씨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폭에서 재배되는데 그럼 요걸 끊어내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계산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폭이 1년 12달인다면 그 질병이 많아요. 아주 곤충이 잘 자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이게 불리해요. 요걸 딱 끊어내 보면 이제 곤충이 잘 자라요. 채적이 곤충이 채적끼리 그러면 또 우기에 가면 이거는 건기거든요. 건기. 그럼 우기에 가면 이건 질병을 아주 잘하게 돼 있어요. 균. 예. 자, 이 두 개의 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닐을 덮었다고 해서 병이 안 오거든요. 섭대는 계속 발생하니까. 그러면 충을 막으려면 방제 프로그램을 써야 될 거고 요거는 방제 약제를 써야 돼요. 기피제나 소독이겠죠. 물론 뭐 하여튼 기피제나 소독을 해야 돼. 그러면 균을 잡으려면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이식값을 올려야 돼. 균을 잡으려고 하면 자기 면역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럼 우기에는 일조량이 적다는 거죠. 예. 균이 발생 시기에는 우기의 일조량이 부족하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우리는 이식값이 올리게 돼요. 비료량을 많게 해요. 이렇게 햇볕이 작으면 우기에는 웃자람이 발생, 키가 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웃자랐을 때는 잎 두께가 얇고 질병이 하게 되고 품질이 나쁘게 돼 있고 생산성 품질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비료량을 늘리면 식물이 성장을 하고 날짜에 자 여기에 꼭지점과 비료량 식물이 성장했을 때 요 정도밖에 못 크는 위치 비료가 작아서 못 큰다. 그거보다 조금 많으면 여기 최상점이 나와요. 그러면 요건 뭐냐? 요거는 비료가 작아서 우짜른 거다. 그럼 우기에 우짜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우기에는 균이 많기 때문에 우짜람을 잡아주려면 비료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질이 여기 나오죠. 그러면 네덜란드에 여기다 폭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비료량이 약 그 2.0 정도에서 재배돼야 되는 작물이라는 거죠. 2.0 이 시값이 2.0이 재배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폭을 보면 이 시가 약 1.8에서 2.2까지 그러면 1.8에서 2.2 정도 이 시에 재배돼. 요런 재배의 위치에 되면 비료량을 보면 근데 토양 수분을 보면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똑같으니까 이거는 크게 관여가 안 돼요. (35에서 45%니까) 이거는 어디에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 시값이 이렇게 정해지는 나라에서 재배되는 건데 그러면 1.8에서 2.2의 이 시값에서 요것과 요거 다 각자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모자란 거는 한 1점 몇 밖에 안 돼, 이 시값이. 그럼 여기에는 한 0.8 정도 될 끼고 이 시가 0.8의 이 시가 되고 요거는 지금 됐더라도 1.2 정도 1.5까지 되는 1.5의 이 시가 되면 웃잖아요. 그럼 요거는 최고의 2.2가 된다는 거죠, 이 시값이. 그죠? 이렇게 풀리겠죠, 답이. 그럼 우리는 최상의 2.1로 맞추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1.5에서 2.2까지 왔다리 갔다리 되면. 근데 그마저도 엽색을 보고 비료량을 판단해야 돼. 질소냐, 인산이냐, 가리냐.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온도에서 식물이 나타나는 현상을 또 달라요. 와요. 건기에는 온도가 높아서 문제가 되고 우기에는 문제는 질병이 많이 오서 웃자림이 일어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건기에는 벌레들이 많이 달리고 우기에는 그 병원 균이 많이 달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한테 해를 준다는 거죠. 아주 좋은 듯하지만은 단점이 많아요. 안고 있어요. 한국 날씨는 거의 건기가 많아요. 우기가 짧아요. 한국에는. 거기는 비가 오면 주구장창 엎을 수 있거든요. 한 보름씩 누가 잘만 엎었네. 그렇죠? 많이 올 때 한 보름 못 엎긴데. 근데 뭐 한국처럼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스콜처럼 왔다 갔다 당장 오고 이제 다 개입니다. 국지성. 해 오고 그치고 오고 그치고. 근데 이제 퍼부어 버리죠. 그거는 뭐 큰 관계 없습니다. 노지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기가 있다면 그 우기에 이제 그 계속 비 올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해가 없어요. 더 좋아요. 시원해서 더 좋아. 근데 이제 습도가 너무 높은 게 문제. 습도 높은 거는 잡을 수 있어요. 잡으십니까? 습도 높은 거는 상대적으로 잎의 두께를 조절하면 되니까. 그 단점이 이제 뭐냐면 얼마나 잘 먹이 하엽을 잘 관리하면 되거든요. 아랫잎만 말로 올라가면 돼요. 아랫잎만. 아랫잎이 말로 올라가면 비료 부족으로 보여. 노랗게 점이 치면 가리가다. 노란 방울이 점이 치면.
가리는 잎에서 얼룩덜룩한 거물망이나 노란 점이 생긴다. 공기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유튜브 강의상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어제 가지밭에서도 있어요. 작년 어제 가지에서도 그 영상이 있습니다. 각 그 저 작물마다 시기별로 다르거든요. 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국지성 그 오는 비는 큰 해가 안 돼요. 하우스니까. 그리고 침수만 안 되면 되거든요. 예. 침수만 안 된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풀어 헤쳐도 우리는 접근성이 좋은 거거든요. 접근성. 요 폭을 몰라가지고 요 폭에 이 시값을 몰라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간이 넓어지면 절간이 키가 크면 절간이 넓어지면 비료량이 적다는 결론이죠. 키가 크면 비료가 많은 게 아니고 적어서 그렇다. 그렇죠. 비가 오는데 그 비에 의해서 일조량이 줄어드는데 그 국지성으로 오가는 그 일조량이 그리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단 이식값이 모자라고 열매가 과실이 많이 먹으니까 그게 문제겠죠. 예. 그렇다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 대기 외부에 섭이 높다면 우리는 하우스를 어느 정도는 이런 그 방법을 달리해서 섭을 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차가운 물을 만들어서 그 물 호수에서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응집을 해버리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온도 편차에서는 갤로 현상이 돼요. 갤로는 섭을 뺄 수 있거든요. 예. 갤로 현상을 일으켜서 섭을 빼버리면 되죠. 근데 이제 하우스 내의 습들은 어떤 뭐죠? 이렇게 팬을 통해서 불어줘서 그건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 없습니다. 예. 섭은 섭이니까 돌려도 섭이고 예. 그래도 섭이고 물론 저 빨래 말릴 때 예. 장막에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 예. 선풍기 틀면 빨래 잘 말이죠. 예, 잘 말이죠.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아, 차이는 있으나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예, 아니죠. 그 우기 자체에서 생긴 예. 섭이기 때문에 아, 그때 생기는 우리 하우스 내는 예. 섭을 뺐지만은 예. 외부의 균은 수십 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섭을 빼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적인 힘. 예. 하우스 가쪽으로 찬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예. 그 저 관을 통해서 흐르든지 어때서 그 찬물에서 섭을 잡아가야지. 이걸 잡아서 예. 예. 그런 온도 편차가 예. 10몇 도 이상 되면 없어져요. 그 찬물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하게 써야 돼요. 예. 그럼 우리 하우스보다 바깥 온도를 낮춰버리면 하우스 섭이 없어지거든요. 예. 외부 온도를 더 낮춰버리면 하우스 섭이 나와버려요. 예. 외부 섭이 높으면 안에 끼어들고 우리 하우스보다 외기의 그 온도 습도가 높으면 들어오고 우리 하우스보다 외기가 온도가 낮으면 나가버려요. 이 두 개는 같은 원리. 두 개는 같은 원리야. 그러면 그 이제 우리 하우스 온도를 더 올려버리면 나가버려. 온도를 올리면 나가버릴 건데 우리 온도가 낮단 말이야. 그럼 들어와버려. 그 우리 하우스 그런 그 위에는 도리어 온도를 올리가 섭을 빼는 방법. 이열치열 열을 가해서 열을 이동시켜 내버려요. 말린다고 선풍기로 붙일 게 아니고 그 붙이면 균만 이동하겠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올려버려요. 그 방법이 역발생입니다. 상대적으로 선풍기만 계속 틀고 돌리고 있으면 섭이 높기 때문에 균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풍기 돌린다고 섭이 갑자기 뚝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럼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 온도를 올리면 다 도망가 버려. 또 싱거에서는 갤로 현상이 절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 그 우기에 우리는 하우스 내 온도를 역발상해서 몇 도를 올려야 돼. 근데 이해됩니까?
아주 기발한 방법이죠. 예. 우기가 돼서 역발성으로 온도 올리면 우리는 살아남고 우기가 올 때도 온도 높다고 습도 높다고 우리는 선풍기를 붙이면 굉장히 불려야 됩니다. 예, 요 부분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우기에 우리는 하우스를 온도를 높여야 된다. 온도를 올려라. 그게 낫겠죠. 예. 하우스의 온도를 올려버리면 섭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균의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는 균이 문제가 아니라 충이 문제지. 충은 계속 깊이져서 파프리카에 꽃이 피면 요 꽃 속에서 사는 총체들이 문제거든요. 그 총체들이 문제인데 총체를 잡기 위해서 다른 뭘 쓰면 파프리카 그 꼭지가 꺼지거든요. 이렇게 거기 그 물질이 들어가서 거기 곰팡이가 피는 또 단점이 있어요. 얼룩이신데. 아, 이렇게 되네. 예, 꼭지가 폭 꺼져요. 이렇게. 예. 처음에는 파프리카 이렇게 열었다가 예. 예. 크면 이렇게 꼭지 쏙 들어가요. 예. 그 수확 때까지 약 한 50일 정도 달려 있어야 돼요. 파프리카가. 50일. 예. 그리고 이제 잎을 이용해서 우리는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잎이 두께는 누가 먹어버리냐면 예. 과실을 너무 착가 많이 시키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착가량을 조절해서 상품률을 높여야 됩니다. 이파리 석 장의 한 개를 딸 거냐, 예. 두 장의 한 개를 딸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저기 파프리카 3개를 그러면 이파리 3개에서 4개가 비어요. 그러면 파프리카는 두 장에 한 개밖에 못 열린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반반이니까. 그럼 한 개는 항시 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최상품을 하고 질병 없이 키우려면 잎 석 장에 한 개를 달아야만이 최상품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률을 높여야 돼. 생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반값 되는 걸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 돈을 까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줄여야만 잎의 개수의 생산이 늘리는 거 고품질 해야 되면 우리 돈을 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비품 단가가 내려버리니까 예. 내수시장을 돌리고 복잡해서 일이 더 늘어나는 거죠. 한 번에 갖고 오면 비품률이 낮아야 일이 하나로 끝나거든요. 그 하나로 끝을 내려면 착과량을 조절해 이파리 석 장에 한 개를 붙이면 착과량은 처음에는 손해가 간 것 같지만 다음에는 덕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한 알이 무게가 늘어나고 한 알이 품질이 좋아지니까 한 개 주고 돈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파프리카 개수로 받는 게 아니고 무게로 돈을 판다. 예. 그럼 안에 쏙살이 뜯고야 되는 거죠. 그럼 잎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이식값하고 비례한다. 그죠? 요렇게 잎의 몇 장에 하나를 착과할 거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걸 늘려주자. 1대1의 관계가 잎 두 장에 한 개가 착과가 1대1의 관계라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석 장을 해서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5장에 2개 정도 착과를 해요. 그럼 아니면 6장에 2개. 그럼 석 장에 한 개나 2.5개 이상에서 3장 정도의 한 개를 착과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단위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예. 손해를 보는 듯 하지만 경제적이다. 석장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대사작용을 잘 시켜야 되는데 대사작용은
과실이 많이 들어있으면 과실이 다 먹어버리고 잎이 먹지를 못해요. 그럼 뿌리 활동이 떨어지거든. 그럼 과실량을 줄여서 고품질하자. 그럼 숙기가 땡겨요. 그럼 힘이 들면 노화가 되가 늦게 익어요. 그럼 그 나라에 가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른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 30% 이상이 파치가 나올 거예요. 비품이. 그죠? 거의 90%가 못 쓰는 겁니다. 맞죠? 그 원인은 그 나라 환경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착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값을 못 맞춘 상태에 착과를 시키고 있다. 그렇죠? 무게가 안 나가고 비틀어져 버리고 제 형질이 안 나와요. 그거는 잎 두께가 얇아서 그런 일이다. 그럼 잎이 일한 것보다 과실 착과량이 많다. 그러면 없다가 열면 쭉 열어버리거든요. 근데 열어 있으면 영양을 해서 그 충족을 못 시켜줘요. 그러면 거기서 한 개에서 히뜩히뜩 마르는 것도 나오고 막 시커멓게 말라있는 것도 나오고 원인 불명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칼슘 결핍하는 거 있죠. 그것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영양 부족으로 과실의 영양을 다 못 채워서 그래요. 그거는 잎 두께가 얇다서거든요. 그래서 착과량을 조절하면 되겠다. 이제 거의 이거는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잎이 연면 시비를 했을 때 연면 시비는 우리가 이건 연면 시비의 목적은 대사적용 원활이거든요. 대사작용을 돕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사작용을 도와서 산물을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이게 목적이죠. 수확도 많이 돼야 되는 품질이 좋아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연면식이라는 거죠. 목적이. 근데 이 목적이 누구의 윤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을 도와서 우리는 얻어내야 되는 윤이다. 대사작용. 그래서 식물을 어떻게까지 데려갈 거냐 이거거든요. 대사작용 원활. 이게 다수학 고품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된 물이 얼마에 좋아야 되느냐. 맹물 시비를 하면 대사적이 빨라져요. 단점은 질병에 노출된 단점이 있어요. 습이 올라가니까. 맹물 시비를 하면 영양 이동이 빨라요. 이동이 빠르다. 맹물 시비를 할 때 영양 이동이 빨라서 연면 시비, 영양 시비의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맹물 시비를 맹물을 매일 1회를 하면 우기에 1회를 하면 나쁜 일 마요. 비 오는 데다 물 뿌려가지고 질병이 오겠죠. 우기에는 하지 말고 우기 안 할 때는 건기에는 맹물 시비를 하면 대사작용이 더 빨라지, 영양이 빨라진다. 그러면 연면 시비를 해서 촉진을 시킬 수 있겠죠. 매일 1회에서 3일 하면 영양 시비는 3일에 1회를 할 수 있다. 3일에 1회는 요 정도. 근데 요게 문제는 파프리카라는 놈은 꼭지가 들어가면 영양 시비에 설탕 같은 거 함부로 못 써요. 꼭지 곰팡이 피해요. 그래서 이게 하엽이 이게 늘어나거든요. 하엽에도 영양식이 계속하면 돼요.
설탕 양은 아래 하고 전체 양은 위로 하고 예. 두 개 나눠야 돼. 땀엔 하엽이 남아있거든. 예. 그 면적도 많다니까요. 예. 근데 누군가보다 내가 좋아하려면 누군가보다 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남보다 내가 좋으려면 남보다 내는 기술력도 많아야 되지만 노력도 더 많아야 된다. 그게 기본입니다. 대중보다 나으려면 노력과 연구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답 나왔죠? 이제 이해됩니까? 이것이다. 결국에는 나의 성공의 길은 나의 무덤이다. 성공의 길은 나의 무덤이다. 그리고 대중보다 나으려면 노력과 연구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워낙 모르다 보니 잘 질문이 잘 없습니다. 이제 지금 뭐 여기서 저 하는 그린이나 컬러나 이런 것들 이제 그거는 차후 문제고 차후 문제입니다. 그린과 컬러는 차후 문제고 예. 설계 베이스가 좋아야 돼. 예. 설계 베이스가. 그거는 언제든지 들고 가서 수입해가면 그린 골든 컬러는 적용이 될 건데 이 아웃라인이 한 개라도 여기서 어긋나고 불편함이 생기면 하지 말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 해를 익히는 사람이 된다. 국익에. 뿌리 상황은 잎을 보고 다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물론 이를 손으로 씻어보면 다 보여요. 예. 잎이 두터운 거는 뿌리가 아주 좋아요. 두꺼우면은 무조건 뿌리 세력은 아주 좋다. 그렇죠. 예. 잎이 두꺼우면 예. 파프리카 전혀 나와요. 아주 많은 고민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아, 풀린 게 아니고 예. 고민 풀리고 노력을 돈을 예. 최소화해서 예. 최고 기술자가 가서 하라는 뜻이에요. 최고 기술자가 최고 일을 많이 하는 뜻이에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거기 가서 먹고 자고 일을 해서 그걸 안정화시키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시켜서 노동력이 싸고 예. 그 허점이 있다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허점은 없어요. 세상에 허점은 없습니다. 허점은 아무리 있어도 마산 앞바다에 청어대가 아무리 들어와 있어도 손으로 몇 마리 못 잡아요. 쪽대를 들고 와서 그물을 들고 와서 뭐 투망을 들고 와서 그래야 잡아올 수 있다. 때가 와도 기회가 와도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대중보다 나으려면 노력, 연구, 개발 많이 요구해야 된다.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